이제 사실 대학에 대한 불만은 저는 어떻게 대학이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얼마나 학생의 발전했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지금은 대학의 랭킹이라는 게 어떻게 얼마나 우수한 애들이 들어오냐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건 대학의 경쟁이라는 게 이상한 경쟁이 된 거죠. 사실은 이 아주 그러니까 아주 준비 안 된 애를 받아가지고도 굉장히 잘 키운 게 좋은 대학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애들 더 받아가지고 잘 못 키우면 좋지 않은 대학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 랭킹이나 뭐 좋은 대학 생각하고 그냥 이 선발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대학 입시가 이제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걸 관장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가 객관성이라는 게 그냥 막혀가지고 오지선다를 막혀가지고 모든 걸 그쪽으로 꼬리를 하니까 거기서 이 좀 벗어난 애들은 조금 약간 좀 특이한 애들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시스템에. 근데 이제 얼마나 애들의 이 10대의 그 메인스트림과 다르게 해서 적응을 못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이 피해가 많고 상처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새들은 그래도 튕겨 나와서 그냥 뭐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아주 뛰어난 애는 어디 가도 교육 제도가 어떻게 되든 좋은 애가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런 포텐셜이 있는데 용기가 없거나 뭐 그냥 틀에 맞추기 이런 애들은 못 가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도 그랬던 게 한국 사람들이 어딜 가서도 시험은 잘 봅니다. 습득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영어를 못하면은 미리 답안 작성해서 외워서 가서 쓰면 돼요. 근데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이제 네 얘기를 박사 논문으로 쓰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내고 제가 답을 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몇 학번이죠? 83입니다. 83. 네. 저도 그런 경험에서 똑같은 경험 10년 전에 네. 그런 말씀을 아마 요즘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패스트 팔로워의 역할로서는 잘하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성 확장 쪽으로 뭐 리버럴 아트 칼리지 같은 경우는 그냥 4년 내내 책만 들였다 읽히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대학 자체를 좀 어떤 측면의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를 좀 나눠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공대 다니니까 어떤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산업 인력 뭐 일꾼을 양성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본다면은 저는 초점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이를테면 저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잘 인식해야만 산업 일꾼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가 보는 모든 산업 분야는 다 플랫폼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모든 기업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지식과 정보를 집적하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창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에어비앤비는 뭐 호텔이 하나도 없지만 세계 최고의 호텔 기업이 된 것처럼 그럼 이제 정보나 지식을 집적하고 유통시키는 플랫폼에 기반한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연동 그런 기업이 이제 성공하는 기업들인데 또 하나 이제 그런 플랫폼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미국의 로컬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보시게 되면 우리 앞으로 장래에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는 어떻게 자동차를 생산하느냐면은 제가 예를 들면 3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홈페이지 접속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스펙의 차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의 오타쿠들이 몰려들어서 자동차를 디자인해 줍니다. 디자인해 주고 내가 이제 원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내가 이거 좋다라고 채택을 하면은 그 디자인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제 기여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 차는 어떻게 생산하냐면은 그 근처에 있는 3D 프린터사에서 차를 이제 찍어냅니다. 물론 지금이 이제 엔진이나 타이어 같은 것들은 이제 갖다 장착하는 시기지만 미래로 가면 갈수록 그 모든 마이너한 부품까지도 다 3D 프린터에 의해서 찍어내는 그런 구조로 될 것이죠. 그래서 이 로컬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지식 플랫폼인데,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2번이나 찾아가서 아주 극찬을 하고 연설에서 4번이나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시사하는 건 뭐냐면은 이 로컬 모터스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나타나는 태동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오타쿠들을 끌어모으는, 그러니까 지식 자본을 끌어모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려면 주변에 수많은 오타쿠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 오타쿠들의 연합에 의해서 거대한 브랜드를 하나,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는 한국 경제가 산업이 가야 될 미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 각층에서 다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인식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과거 20년 동안
특히 교육 전문가 분야에서 나오는 결론 비슷한 제가 이야기하는 결론은 모든 것의 뿌리는 대학의 입시에 있다. 이렇게 저는 그냥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현재 좀 바뀌어 있나요? 아니면 미래에 바꿔야 된다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한국에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이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때는 꼭 서울대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안 그렇거든요. 애들은 뭐, 아니 뭐 연대는 뭐 서울대는 뭐가 다 이렇게까지 가서 그러니까 학교의 그 하이라키가 많이 이제 블러가 됐고,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거기 뭐가지 걸 일은 없는데 이제 부모들이 뭐가지 거는 게 사실 문제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나 이번에 수능을 30% 이상 하라고 이제 그렇게 권고안이 나오는 것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객관 공정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 수능이 공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객관적인 아주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과외를 해서 상교육비 많이 들어가면 제일 효과 있는 게 수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공정한 건 아닐 수도 있고 문제가 또 막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처럼 완전히 입학사정관이 그냥 다 한다 그러면 평가 뭐 기준이 뭐냐 그러고 단계 나올 거고 이제 그 깜깜이 한국에서는 잘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능 시험의 그 방법을 바꿔요. 일본은 수능에서 객관식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주관식 자기가 쓰는 걸 넣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평가가 그것도 채점에 대해서 문제. 그래서 이제 한 4, AI 등 이렇게 적용하면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는 4, 5년 그 쭉 그 실험을 하면서 그걸 개선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내가 지난번에 국회에 있을 때 그랬는데 국민들이 30% 이상 요구하는 거 보면은 그 수능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거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 할 수 없다. 학종이요. 학종에서 이제 학종에서 신뢰가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럼 수능을 30% 이상하겠다는 거 사람들의 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자. 다만 수능을 좀 바꿔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일본처럼 바꿔가지고 좀 객관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근데 주관식으로 보면 굉장히 그게 공정하지 않을 것 같지만, 왜 그 인터내셔널 바컬레트 IB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주로 그러니까 이 저기 수행 평가 이런 걸로 접수를 다니는데, 그거를 한 7, 8명이 채점을 합니다. 수행평가를 하면은. 그리고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이 평균점하고 다른, 그러니까 몇 개를 같은 걸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나 봐서 기준을 딱 맞춰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어요. 노력하고 돈을 좀 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이 객관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주관식을 해서 애들이 생각하게 하고 창의력하게. 저는 교육이라는 것을 일종의 경로, 우리 차 내비게이션 하는 것처럼 출발과 목적이 있는 어떤 경로 같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좀 비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중간에 수능과 같은 어떤 평가나 뭐 이런 체계 같은 건 일종의 중간 정도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물론 어떤 영향을 주긴 주지만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과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특히 이제 목적을 다르게 정하면 이 경로가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목적은 우리 사회 자체라고 보고, 출발은 학생의 교육이라고 이제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 예를 들어볼게요.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스카이 정도 대학이면은 서울대 가든 고대 가든 연대 가든 아메리카 가든, 그게 이제 교수님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예전에는 서울대라는 브랜드만 달고 있으면 전문성과 관계없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다는 거죠. 사회에 나가서 직업 전선에서. 그렇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떤 브랜드의 힘은 그 점점 약화되면서 전문성이 강화되니까 차라리 뭐 서울대를 못 가더라도 더 뭐 의대를 가는 게 뭐 연대나 고대 의대가 낫다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전문성 부분이 이제 역전시킨 거예요. 브랜드를 어느 레벨 수준에서는. 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사회 자체가 이제 점점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이제 실용성이 더 강화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브랜드 파워보다 실용성이 강화되면서 그 역으로 교육에 효과를 미쳤다. 즉 사회라고 하는 이 데스티네이션 목표가 교육이라는 출발점에 역으로 역전환을 일으키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그런 게 스카이 대학 레벨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어떤 만화라든지 뭐 그런, 특히 이제 컬처럴 관련된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주 뛰어난 애들이 대학을 거부하거나 또는 대학을 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쪽을 가는, 그런 일어나서 저는 사회 자체가
우리 시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우리 한국 사회가 교육이라는 것이 이 시험이란 이런 중간 정도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보다는 이 데스티네이션 자체를 우리가 이런 사회를 가고자 한다라고 지향을 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학생들을 계속 아까 말씀드린 언론이라든지 교육자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드라이빙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갈수록 마이너해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한국의 교육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좀 더 토론을 하고 싶다. 또 좀 더 사회에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교육 시스템보다 나아지나요?